한번 또 가야겠네요. 다 끝나고 나면. 자주 오세요. 그때까지 부동산 운영하고 있으셔야 제가 올 수 있습니다. 환갑까지는 하려고요. 대전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전문으로 다루는 부동산 프로, 부동산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우리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부동산은 역시 부동산 프로. 부동산 프로를 운영하고 있는 우현경이라고 합니다. 네. 네. 대표 중개사님이시죠? 네네네. 사무실 되게 크네요. 어서오세요. 큰데 정리가 좀 안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유, 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 다음에 오실 때는 정리를 확실하게. 오늘 제가 서울에서 KTX를 타고 먼 길을 좀 내려왔는데 대전에서 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시는 우리 중개사님, 지금 여기 우현경 대표님이 큰 지도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대전에 대해서 오늘 정비사업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일단 대전은 노후 건축물들이 되게 많은 편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도면변동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요즘 관심이 많은 요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여기는 일단 2만 5천 세대 정도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는 거고, 네. 보시면 여기 1구역부터 1, 2, 3, 4, 5, 그래서 16구역까지 아주 큰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 수가 많은데 거의 미니 신도시급의 버금가는 규모를 보여주고 있네요. 맞아요. 다른 분들이 이제 미니 신도시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도안 신도시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거와 맞먹는 미니 신도시가 이쪽으로 서구에 생길 거다라고 네. 다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서구에 들어갈 네. 텐데 좀 디테일한 지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재개발, 재건축해서 정비 사업만 나온 지도가 있어요. 오! 그렇죠. 돈 좀 썼습니다. 제가 찾던 지도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색깔이 다 칠해진 곳이 지금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색이 칠해지지 않은 곳 중에서도 이제 구역 지정을 준비하는 곳들도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비 사업이 좀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일단 이쪽은 둔산권이라서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고, 원래는 여기가 가장동, 변동, 도마동 이쪽 라인이 주택단지, 단독주택이 많은 단독주택 밀집지였어요. 근데 이제 건물이 노후되고 3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들이 뭐 70%, 80%, 90%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이쪽을 재정비 촉진 지구로 이제 정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단계적으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부동산에 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상담 받으러 많이 오시잖아요, 고객분들이. 네. 자, 그런 고객분들과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유의하시면 좋다. 그런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토지를 사신다던가 뭐 다른 물건들을 구매를 하실 때 입주권을 위해서 이 구역에 투자를 하시는 건데,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물권자, 조합원이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안 나오는 물건들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과소 토지, 너무 작은 토지. 네.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아요. 나대지. 네네. 그런 거를 주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각 구역마다 크기도 다르고 이제 들어오는 동도 몇 동 아니면 세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네. 사업성이 각 구역마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구역별로 사업성을 잘 봐야 되는 게, 비례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서 사업성을 잘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요. 네. 하나 더. 계속 이어서. 하나 더. 지금 사실 경기가 엄청 좋진 않아요. 아는데 이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초기 단계일 경우에는 좀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좀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당장 아파트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셨는데 뭐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하면은 그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게 커지시니까 그런 단계도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계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현재 추천해 주실 구역과 그리고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요거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요즘 그래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구역이 도마변동 3구역이에요. 3구역. 예. 네. 여기가 이제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초품화, 네. 초품화에다가 이제 천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아파트들은 천변뷰의 조망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대수가 거의 3,700세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단지에 초품화에 천변뷰 나오는 아파트, 거기다가 둔산권하고도 위치가 되게 가깝기 때문에 이쪽 관심 있게들 보고 계십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엔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비 사업은 지금 보시면 이게 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 인가, 분양 신청, 관리 처분 인가, 이주 철거, 착공, 그 다음에 준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업 준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서 너네 너무 건물 오래됐어. 너네 재개발 필요해. 라고 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공식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단계고요. 네.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요.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요. 네. 그 추진위원회가 이제 동의율을 더 얻어서 조합이라는 걸 설립해요. 이게 이제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이 이 조합이에요. 75% 이상, 재개발의 경우에는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게 이제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공사를 어디로 선정할 건가, 뭐 현대, 포스코, GS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공사 선정하는 단계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 인가라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시행 인가라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도로를 어디다 낼 거고 기반 시설을 어떻게 낼 건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정하고, 이거를 이제 시군구청, 시청구청이 인가를 해주는 단계예요. 네. 요게 인가가 나면 이제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해요. 네. 조합원이 이제 나 어떤 호실을 신청할 건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거의 뽑기로 진행을 하거든요. 분양 신청.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몇 평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뭐 5구 타입, 84 타입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타입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게 나는데,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 정도 나고, 이제 이 사업시행 인가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정하는 단계예요. 요게 나고 나면 이제 조합원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이주 철거를 하거든요. 저희가 오늘 보실 요 도마변동 3구역은 이주 철거 단계가 진행 중인 곳이에요. 그럼 이미 지금 이주를 하고 있겠네요. 네, 이주는 지금 다 끝났고, 아마 오늘 가시면은 철거를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따끈따끈한 현장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이따가 한번 가보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철거가 다 끝나면 이제 착공을 하고 분양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년, 3년이 흐르면 이제 준공과 입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상되는 준공과 입주 시점은 어느 정도로? 일단은 철거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철거가 마무리되고 분양 신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대략적으로 뭐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3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하거든요. 분양 신청하고 나서 3년 정도? 근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뭐 예측을 대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내년 초쯤에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실제로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준비를 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는 이 구역의 순서, 이 단계마다 그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 준비 단계, 이런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1,000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1,000만 원이면 계좌번호 좀 주세요. 바로 가야겠는데. 제 계좌번호 먼저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초기 단계일수록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되,
대신에 조금 장기화될 수 있다. 사업이 장기화되면 그만큼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사실 뭐 1,000만 원, 500만 원으로도 가능한 곳도 있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근데 그만큼 이제 완공까지가 오래 걸리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뭐 구역에 따라 다른데 뭐 1억에서 3억 사이. 네네. 네. 너무 이렇게 물건마다 투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네. 결론적으로는 투자금이 얼마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는 단계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지를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한 투자 상담은 이제 우리 우프로 중개사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네. 정비 사업은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개념으로 오. 생각을 오. 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초기에 들어가시면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지만 많은 시간을 요할 수 있고요. 반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상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입주에 근접해서 그쵸. 나의 내 집 마련 설계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 자, 이제는 저희가 설명을 너무 잘 들었고 현장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쵸. 네, 현장 안내 좀 가능하실까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걸어가나요? 차 타고 가나요? 차 타고 갑니다. 아, 네, 좋습니다.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용두역이 들어올 곳인데요. 충청권 광역철도가 이쪽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라면 어디에서 어디를 이어주는 겁니까? 지금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이어지는 거고 네. 나중에 이제 1단계가 그렇고요. 2단계가 되면은 청주공항까지 된다고 합니다. 계룡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청주공항까지 네. 연결이 되는 광역교통망급이네요. 네. 그렇죠. 중개사님, 저기 앞에 뭐 신축 아파트가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도 재건축 아파트예요. 오. 용문 123이라고. 예. 네. 대전에서 위치나 입지가 좋고, 오, 완전 새거 네. 같아 그다음에 보인다. 단지가 커서 네. 인기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래요? 네. 재건축으로 지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 이거 좀 안에 한번 볼 수는 없나요? 이따가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아, 왜 시간 되면요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있는데. 네, 수세권입니다. 수세권. 오, 이거 코너 사거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코너 각지. 오. 어떻게 한 잔 사주실? 아니, 제가 얻어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공부하러도 많이 오시고 이제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 여기 오셔서 힐링을 하고 가십니다. 네, 스타벅스 PPL은 아니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앞에 있는 이 천변을 따라서 가면 아까 사무실에서 브리핑 드렸던 재개발 구역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제 천변을 따라서 이제 그 재개발지들이 쫙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부 구역은 천변 조망권이 나오고, 네. 이제 안 나오는 구역들도 있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도마 변동. 네. 도마 변동의 인프라적인 위치에서는 좀 어떤 곳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둔산동이 시청, 법원 이런 이제 관공서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초반에는 둔산동에 아파트가 가장 많이 생겼었고, 네. 그 아파트들이 조금 이제 노후화가 많이 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둔산권하고 가까운 신축 아파트 단지가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일단 대전의 뭐 인프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둔산동에서 가깝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생기면 천변 조망권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럼 오히려 둔산동만큼 좀 복잡하진 않지만 네. 둔산동과 가까운 위치에서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어쨌든 학군의 중심도 둔산동이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여기에서 둔산동을 좀 학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볼 수 있을까요? 학군을 이용은 할 수 없지만 네. 둔산동에 이제 학원가들이 밀집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학원을 다니기에는 학원을 다니기에는 그래도 유리한 위치에 되어 있죠. 네. 그 학교를 가기 아마 차량 이용을 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네, 이게 왕복이 가능하니까요. 네. 네. 위치적으로는 그래도
둔산권에서 가까운 아파트 신축 단지가 형성될 예정인 거죠. 네. 주변에 뭐 마트나 백화점 이런 인프라도 좀 누릴 수 있나요? 백화점은 이제 둔산동의 갤러리아. 네. 그다음에 용문동에 여기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네, 괴정로.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앞쪽에 이 붉은색이 네. 힐스테이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가 도마변동 1구역. 네. 1구역. 네, 1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1구역이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 중입니다. 그럼 1구역이 진행 상황이 가장 빠르다고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뭐 8구역이나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공을 해서 입주가 다 된 상태고 네. 11구역도 올해에 입주가 시작됐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조합, 아까 말씀드린 조합이나 네. 이런 조합에서 이제 일을 어떻게 잘 하느냐, 빠르게 맞아요. 추진력 있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네네. 이제 사업 시행인가 단계에서 이제 시청, 구청과 협의를 할 때도 네. 그런 게 잘 협의가 길어지면 또 늦어지고, 네, 그런 변수들이 있어서 맞아요. 네, 이렇게 숫자대로 착착착 되지는 않아요. 서울이든 대전이든 이런 정비 사업들은 지자체 유관부서와 협업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될 절차가 많기 때문에 현장별로 차이를 많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말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러가지고. 삼각형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도마변동 1구역입니다. 아, 1구역. 네. 어쨌든 여기가 13구역까지 전체적으로 다 정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뭐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상당한 주거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또 가야겠네요. 다 끝나고 나면. 자주 오세요. 네. 그때까지 부동산 운영하고 있으셔야 제가 올 수 있습니다. 환갑까지는 하려고요. 여기 대각선 보시면은 참사랑 약국 정관장 네. 이쪽이 지금 도마변동 3구역이에요. 예. 여기가 저희가 브리핑 드렸던 그 3구역. 말뚝 박고 펜스 치고 이제 철거가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요쪽. 그렇네요. 네. 지금 화면에 보니까 이주는 사실상 다 끝났고. 네. 철거 공사 예정 구역으로 이제 무단 주차나 이런 걸 금지한다. 네. 네.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쵸. 안내 연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3구역은 전체 몇 세대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3,700세대 정도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좀 대형 평수를 좀 늘리려는지 네. 그래서 지금은 3,500세대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조합원은 한 800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분양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줄어들어도 2,500 세대 정도는 분양이 가능해요. 네. 분양가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1구역 같은 경우가 평당 한 1,700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건설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GS, 네. 현대, 포스코 이렇게 세 시공사가 네네. 네, 컨소시엄으로 네. 컨소시엄으로? 예. 오.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하고요. 확정이 된 건가요? 예, 컨소시엄은? 그럼요. 네, 다 그렇구나. 확정됐고 네네. 강아지 그렇게 유기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지 아이고. 같은 경우 차를 피해주는 그 학습 능력을 갖고 있네요. 오시면 이렇게 네. 다 불법 이제 철거 직전이라서 막 이렇게 많이 쓰레기도 버리고 가시고 네. 빠르게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데서 이제 범죄도 일어나고 하니까 맞아요. 네. 이제 CCTV도 많이 해놓고 하긴 하더라고요. 여기 혹시 잠깐 네. 들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 들려도 되나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구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학교는요, 변동초등학교인데 그 지도에 나와 있듯이 이제 초등학교를 품고 있어요. 네, 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그럼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도 다시 건축을 하게 되나요? 아니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냥 그대로 학교는 그대로 있고 나중에 완공될 때쯤에서 뭔가 네. 이제 다시 신축하던가 네네. 이제 증축을 하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은 구부동산 프로. 아, 여기가 전신이군요. 아, 이게 우리 부동산 프로가 옛날에 여기 네. 있었는데 이거 PPL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PPL인가? 아, 추억의 장소인데. 저도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오거든요. 밖에만 가고. 아니, 이거 부동산 프로 분점인가요? 이거 이름 똑같은데? 저희 예전에 처음 부동산 프로 시작했던 곳입니다. 아, 그럼 여기 3구역에서 실제로 부동산을 운영을 했던 거네. 네, 여기서 운영을 하다가 네. 이제 이주 단계에서 이주를 하게 돼서 네. 이제 지금은 새로운 자리에 가 있어요. 아, 그렇군. 추억의 장소입니다. 여기 네. 진짜 피땀 눈물이 묻어 있는 저기 땀이 좀 보여요, 저기서. 피도 보이시나요? 그만큼 3구역에 대해서 물건 정보도 많이 알고 있으신 중개사님이시고. 네. 자, 여기 3구역의 전체 면적과 그리고 공급되는 타입이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59, 84, 101 타입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소형 평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게 101 타입이고 네네. 그다음에 아마 임대 세대도 있을 예정이에요. 이제 면적은 여기가 면적은 58,00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전에 있는 재개발지 중에 가장 넓고 세대수도 3,500세대 정도면 가장 큰 세대수를 가지고 있어요. 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건축을 할 정도면 네. 정말 큰 대단지로 그렇죠. 네, 손에 꼽힐 수 있겠고요. 예. 주변 시세와 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저기 보이시는 게 도마변동 1구역이거든요. 아까 힐스테이트 저 멀리 보이는 네. 네, 저기가 평당 거의 1,700 정도에 분양을 했어요. 그렇게 분양을 했는데 지금 이쪽은 이제 그 1,700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분양을 할 예정이고 정확한 분양가는 이제 분양 시점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의 네. 뭐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나 이런 걸 배정 받을 때 로얄동 로얄층으로 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무상 제공 품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나 뭐 식기세척기 이런 가전들은 웬만한 건 다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이 뭐 강마루라면 이제 뭐 포세린이나 이런 타일 종류로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아파트는 이제 그냥 딱 봐도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분양에서 웬만한 옵션 다 채워 넣어야 조합원 세대 정도가 나오는 네. 거죠. 그리고 3구역 주변에 교통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좀 호재가 있을까요? 호재, 지금 사실 뭐 당장 될 건 아니지만 뭐 트램이나 이런 호재도 있긴 하고, 네. 그다음에 워낙 큰 도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버스나 이런 것도 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진 않은데. 그래요? 그럼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네. 3구역 같은 경우 네. 재개발 투자 시점으로 네. 지금이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썩 좋진 않은데 그래도 금매들이 가끔씩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금매 좀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런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매가 가끔씩 나오는데요. 그런 거를 좀 잡으시면 투자적인 메리트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쨌든 금매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우프로 소장님과의 네, 그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오. 네. 그래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연락 주세요. 되고요. 반대로 또 물건을 팔고 싶은 분들도 여기 구역 내에서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친절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여기 3구역 투자에 대한 팁을 좀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거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재개발 투자할 때 주의사항 중에서 입주권이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언제 얼마나 걸릴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감정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으로 저희가 이제 그 금액을 환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감정가 대비해서 이제 프리미엄이 좀 낮은 물건들이 있으면 그런 거는 또 잘 잡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이상으로 저희가 현장까지 와서 소개를 잘 드렸습니다. 오늘
장소 섭외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부동산 프로 우리 우프로 소장님을 찾아주시면 네, 친절하고 좋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